네, 9월 27일 화요일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통해서 오늘 남은 오후장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국내 증시 좀 반등하지 못하면서 힘이 좀 쭉 빠질 것 같은데 네. 다행히 그래도 환율이 좀 안정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한편으로 뭐 유튜브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네. 뭐 미국 지방선거 전까지 그렇게 환율이 확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토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시장 그쵸.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막 속이 콱콱 막히는 그런 시장인데 다행히 오늘 일단 원달러 환율의 이제 급등세는 조금 진정이 좀 된 것 같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간밤에 114를 또 뛰어넘고 와. 10년물 국채 금리가 3.9까지 올라갔어요. 네. 2010년 이후에 지금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십수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저금리 시대가 그야말로 이제 끝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달러 인덱스가 과연 좀 떨어질 요인이 뭐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 떨어질 만한 요인이 별로 없긴 해요. 아, 그래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1,480원까지 이제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1,435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1,480원도 이제 별로 멀어 보이지 않고 사실상 이 긴축에 대한 이제 우려가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뭐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영국 파운드화라든지 이제 유로화라든지 상대 통화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더 시끄러워요. 그쵸. 영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와중에 사실 이게 글로벌 공조가 상당히 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각자 도생이 돼버리다 보니까 영국은 이제 자기들 먼저 살아남으려고 감세한 이제 대규모 감세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고 어제 외환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운드화 가치가 하루에 거의 5% 가까이 등락이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제 변동성이었고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유로화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특히 또 유로존 지역에서는 이탈리아에서 또 극우 정당이 이제 또 집권을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것 또한 또 유로화 약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값 말 그대로 이제 기준금리를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자꾸 이제 달러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 여기에 플러스 상대 통화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유로화, 엔화, 그다음에 뭐 파운드화까지 지금 줄줄이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게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교란 요인들을 감안하면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이라서 어디서 도대체 이걸 좀 풀어내야 할지 참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시장이 좀 복잡하다. 다만 적어도 오늘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단 이제 1,430원을 넘어가진 않고 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월말이 다가오면은 내고 물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네고시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수출 기업들이 이제 수출한 매입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네고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수출을 해가지고 수출한을 이제 받아놓은 걸 월말이 되면 보통 이제 현금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은행에 들고 가면 내고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걸 이제 달러를 원화로 이제 바꿔주거든요. 특히나 지금 연중 최고점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원달러 환율을 감안했을 때 수출 기업들의 이제 내고 물량들이 월말로 가면 갈수록 좀 출회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의 조금 이제 하락 요인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한 게 조선 기업들의 어떤 선물한 매도를 이제 뭐 한국은행에서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매도를 좀 때려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월말로 가면서 약간의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면 적어도 이제 1,400원 아래로 한 번 정도는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 심리가 살아났는데 상당히 큰 장애물이 좀 되고 그쵸.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어찌 보면 이게 공포지수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좀 진정되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결국 이제 미국 증시가 살아나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미증시가 살아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이 좀 들어와야 진정한 의미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지금 뭐 우리 국내 증시는 이 시간에도 코스닥 지수가 거의 뭐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미선물은 오늘 장중 내내 계속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 0.8% 가까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미국 본장이 이런 어마어마한 악재를 좀 뚫고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 해준다면 네. 뭐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정신은 좀 차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오늘 약간 밤잠을 설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남은 오후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오늘의 한 줄 전략을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신다면요? 네, 지금 같은 시장에 사실 전략이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뭐 속된 말로 그냥 버티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안 되죠. 버티는 전략을 우리가 어쨌든 고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오늘 저는 이제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으로
간단하게 그냥 딱 한 줄로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장이 이제 폭락세가 연출이 됐는데 금요일 날 코스닥 지수가 3% 급락했고 어저께 5% 급락했고 오늘 1% 또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3, 4일 만에 한 10% 정도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그 와중에 사실은 살아남은 종목이 거의 없다. 아무리 이제 테마가 강했던 종목들이라도 차익 실현 물량 내지는 투매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좀 맞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좀 주도했던 테마 섹터에 좀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덩달아서 거의 한 15%, 20%씩 다 얻어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좀 매수를 좀 해놓으면 시장이 살아날 때 좀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아주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10에서 15%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기존에 테마 섹터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가 지금 가장 고민이거든요. 그쵸, 만약에 현금이 있다라고 물론 현금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뭔가를 이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모든 종목들이 다 신저가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사긴 보니까 싼데 뭘 사야 될까 그쵸. 고민이 되더라고요. 싸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을 내가 먼저 매수를 해야 될지가 이제 고민이거든요. 그에 대한 이제 전략으로 제가 이제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한 줄 이제 요약을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소멸되지 않은 테마 섹터에 가장 좀 강했던 종목들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좀 해보는 기회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했던 종목 중에서 좀 낙폭이 과대한 종목을 좀 잘 선별해서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그런 좋은 종목을 발굴해내는 전략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볼 텐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해성 TPC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왔으니까 어제 지금 신규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6% 바로 하루 만에 맞아요.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리뷰를 해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사실 해성 TPC도 로봇 종목들 중에 가장 먼저 좀 치고 올라가면서 강하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눌림목을 잘 만들고 오늘 오전장에 장중에 거의 지금 8%가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차트도 보시는 것처럼 이 21선 추세를 아주 이쁘게 눌림목을 딱 만들고 나서 오늘 양봉 전환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트가 이제 내일 모레 그냥 9,000원을 넘어가 버리면 그냥 한 방에 그냥 1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처럼 또 투매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와중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해성 TPC를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8,300원 어제보다 한 5% 정도 더 올라왔는데도 지금도 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오, 단기적으로는 10,000원 정도까지는 특별히 큰 매물 없이 시원하게 한번 뽑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딱 살아났을 때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등 떠밀려서 시장에서 이제 조정받았던 종목들을 눌림목 내지는 바닥권에서 이제 공략을 잘 해놓으면 시장이 살아났을 때 신고가를 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뭐 한 줄 전략을 제시드렸잖아요. 딱 거기에 이제 걸맞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해성 TPC는 여전히 매수 기회다. 10,000원 정도의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 보시면서 계속 한번 홀딩을 좀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사실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참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해성 TPC가 이렇게 하루 만에 수익이 나는데요. 축하드리고요. 또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도 잠시 후 후속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리뷰할 종목은요. 9월 16일에 편입했던 네오이즈입니다. 네. 저는 이런 시장에서 게임주가 오늘 이렇게 선방하더라고요. 그렇죠. 잘 갈 줄 몰랐어요. 게임주 정말 올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를 갈고 있는 업종 중에 그러니까요.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연말에 왠지 모르겠는데 이 게임 업종이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우마무스메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다행히 뭐 좀 저점 시도가 살짝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이 콘솔 게임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상을 뭐 3개를 대상을 한꺼번에 휩쓸어 가지고 매출에 상당히 좀 큰 또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네오위즈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잘 움직이고 있다가 시장이 무너져 버리니까 고점 대비 한 10% 정도 조정받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35,000원 정도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거의 한 6, 7% 가까이 더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4만 원 뚫고 올라가면 뭐 45,000원, 5만 원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게임주들 중에서 진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네오이즈 같은 종목이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이 장 초반에 거의 10%가 넘게 강하게 지금 급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건 아니면 뭐 추세가 좀 잡혀있는 종목이건 한번 가격 조정을 좀 받고 나서 다시 되돌아 나오는 구간에서 정고점을 좀 넘어가는 이제 그런 패턴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네오위즈도 오늘 눌림목을 이용해서 신규 접근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만약에 내일 또 분위기가 좋으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서 공략 포인트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게임주인데 이 하반기에는 뭔가가 좀 나오길 바라보면서 목표가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하이라이트 시간으로 영민 매니저께서 픽해오신 원샷 원킬 종목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구간이 명관이다라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소멸되지 않은 종목들에 좀 집중해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 종목은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업종을 먼저 말씀드리면 로봇하고 로봇. 자율주행 오. 요 두 개거든요. 네. 최근에 가장 강했던 테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살아나면 저는 이 테마가 또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테마 중에서 조정을 받은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고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15,700원에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됐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저는 뭐 단언컨대 모트렉스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대장 오브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 고객사를 우리 국내에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이제 코레일 같은 이제 고객사들 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가 주로 이제 북미 시장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유럽 시장도 공략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켠에서 중국에서 요만큼 또 자동차 팔고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인도라든지 그리고 남미 지역까지도 이제 지금 공략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글로벌 니치 마켓에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현대차와 기아 쪽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 바로 모트렉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주력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니치 마켓이라고 하는 이런 좀 변두리 지역들 쪽으로 사실상 이제 제품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현지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보면은 자동차나 이제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같은 걸 보면 이게 현지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제품, 예를 들어서 언어에 대한 호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나타나는 어떤 습성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최적화가 안 되어 있는 제품군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이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런 최적화가 꼭 필요한 이제 제품 중에 하나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이기 때문에 그 최적화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모트렉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거의 100억 가까이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는 모트렉스밖에 없어요. 거의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가장 주력 제품군이 AVNT, 오디오나 비디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제 탑재해 놓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딱 탑승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모니터 화면으로 볼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 있잖아요. 그걸 네.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하나의 이제 소프트웨어로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를 주행을 할 때 컨트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AVNT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고마진의 이 AVNT가 상당히 이제 시장이 많이 좀 확대가 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이 아주 꾸준하게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웬만한 세단들 특히나 이제 고가의 세단들을 보면은 뒷좌석에도 모니터가 다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뒤에서 너무 지루하고 운전하는 거 이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보면 졸리거나 잠 오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이제 모니터 화면이 달려 있어서 그 화면으로 영화도 볼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게 뒤쪽에도 이제 그런 모니터들을 이제 탑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고속버스 타면은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맞아요.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이런 모니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하고 호환도 되고 TV도 보고 게임도 해서 연결해서 이제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니터까지 버스라든지 프리미엄 버스 그리고 아까 코레일도 이제 고객사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이제 열차에까지도 그런 이제 제품군들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있어서는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또 정부에서 3차 공청회를 해가지고 자율주행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또 발표를 좀 할 예정이거든요. 아마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면 다시 한번 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해왔는데 요 회사가 지금 제가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자회사 이제 전진 건설 로봇이라고 하는 자회사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자회사의 실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2020년 찍고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 단순히 본업뿐만 아니라 모트렉스는 이런 전진 건설 로봇과 같은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도 함께 이제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불과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스권 상단을 한번 넘어서나 했거든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 딱 이틀 조정을 받아버리니까 거의 20%가 빠져버렸어요. 18,000원을 넘어갔던 애가 오늘 오전에 지금 15,000원 초반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눌림목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어제 해성TPC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선 눌림목이거든요. 내일 되면 분명히 양봉 전환이 좀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대장주로서 모트렉스 15,700원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전고점까지 한번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4,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모트렉스였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로봇 관련 종목이겠죠? 로봇은 이게 대장주를 고르기가 참 어려워요. 한 두세 개 정도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티즈. 이게 이제 섹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각 섹터별로 이제 대장주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소위 말해서 이제 감속기와 관련된 종목의 대장주. SPG라는 종목 벌써 이제 눈치를 채고 그쵸. 매수를 벌써 하시는 분도 있는데, SPG를 19,3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SPG가 지주회사 두산과 함께 이 협동 로봇, 유니버셜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감속기 대장주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아까 리뷰해드렸던 해성TPC는 SPG의 후속주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 뭐 해성TPC가 훨씬 좀 좋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원래 대장주였던 SPG도 관심을 분명히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SPG는 1991년도에 설립된 로봇용 이제 정밀 감속기, 그 다음에 제어용 모터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어드 모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일본 시장에 다 어찌 보면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국산화 해가지고 사실상 전량 일본에서 이제 수입했던 걸 SPG가 수입 대체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에 이제 일본이 독과점하고 있는 또 고정밀 로봇 감속기 시장도 진출을 해가지고 양산을 하는 데까지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늘어나는 이제 해외 수출을 대비해서 연간 한 1만 대 정도 규모의 설비 투자 이제 증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 로봇 기업들은 전방 시장에 이제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협동 로봇 얘기를 많이 하면서 왜 이 협동 로봇이 주목을 받냐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이쪽보다 네. 배터리 셀 기업들이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이 자동화 로봇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협동 로봇을 거의 이 배터리 기업들이 다 쓸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 셀 기업들의 투자가 올해 한 해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2030년까지 지금 투자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용 감속기 시장은 2030년까지 정말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국내에서는 말씀드렸던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상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두산 로보틱스 외에 세메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거든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는 현대차, 요런 기업들이 쓰고 있는 로봇, 이제 특히 이제 협동 로봇 안에 들어가는 SR 감속기를 주력으로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SPG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A사 쪽으로도 감속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주가의 조정의 빌미가 좀 됐던 게,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매각을 했어요. 한 1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을 한 게 어디 뭐 다른 주머니 차려고 매각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연간 1만 톤 정도 규모로 증설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증설에 대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매각을 한 거예요. 사실 자기 주식을 그냥 소각해버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소각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한 그 재원을 바탕으로 신규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또한 악재가 아니라 이제 호재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가격 포인트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2,000원, 역시나 전고점까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딱 1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어제 제가 개인 일정이 있어서 무료 방송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 첫 번째 무료 방송 진행해드릴 건데,
시장에 대한 이제 전략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게 지수가 도대체 언제 반등이 들어올 건지, 반등이 좀 들어왔을 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손절 매도하고 교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마냥 시장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장이 끝나자마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먼저 좀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들, 시장 대응 전략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장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분들은 장 끝나자마자 김영민 매니저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뭐 MBN골드 홈페이지나 아니면 MBN골드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함께 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